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진섭입니다. 디자인 데이터 분석 네 번째 토픽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카운트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해당 발표는 도큐멘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클래시컬한 접근 방법, 그리고 엔그램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큐멘트 레프레젠테이션이란 unstructured 데이터를 structured 데이터로서 변환하려는 시도 및 접근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콜렉팅하고 나서 이 해당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스태밍, 스탑월드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unstructured 데이터, 그 타겟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해당 unstructured 데이터를 structured 데이터 형태, 즉 연속형 벡터 형태로 하나의 다큐멘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를 사용한 이유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다큐멘트를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접근 방법 중에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인 백 오브 월드들은 단어간 순서를 그 다큐멘트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월드들의 집합체라고 가정을 하고, 월드는 아토믹 심벌로서 더 이상 이제 쪼개질 수 없는 독립 변수로서 가정한다는 가정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대전제로는 도큐멘트의 내용은 텀 프리퀀시를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텀 프리퀀시, 즉 월드 카운팅 베이스드 도큐멘트 레프레젠테이션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와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로우 콜리즈가 도큐멘트인지 텀인지에 대한 비율 차이입니다. 하지만 백 오브 월드의 어프로치의 이슈는 실제로 언어에서 월드들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월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TDM, DTM, 즉 월드 카운팅을 한 매트릭스를 베이스로 오리지널 텍스트를 복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 오브 월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텍스트 프로세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하려고 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줄이고자,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문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통일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문장 마크, 펑츄에이션 마크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넘버스에 대해서는 넘버스의 정보가 중요한지 아닌지 해당 태스크의 기준에 따라서 핸들링을 해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스탑워즈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월드로서, 영어에서는 관사, 전치사, 접속사 등, 그다음 코리안에서는 종결어미 등이 스탑워즈에 해당합니다. 스탑워즈의 리마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백 오브 월드 측면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즉 피처의 수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 오브 월드와 더불어서 월드 웨이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큐먼트를 연속형 필수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텀 프리퀀시, 도큐멘트 프리퀀시, 그리고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가 있겠습니다. 텀 프리퀀시는 말 그대로 도큐멘트 D, 특정 D 안에서 특정 텀 T가 등장한 횟수를 카운팅한 것으로서, 당연히 텀 프리퀀시가 높다면 해당 텀 T는 도큐멘트 D에서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큐멘트 프리퀀시는 전체 집합, 전체 문서 집합 코퍼스에서 텀 T를 포함하는 도큐멘트의 수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출혈 확률이 적은 레어 텀 T가 특정 도큐멘트 D에 포함되어 있다면 T는 도큐멘트 D에서 중요한 텀일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고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수를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역수를 취할 때 단순히 역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 앞에 이제 로그를 붙여주고 위에 n 코퍼스 내 도큐멘트의 개수로서 평준화를 시켜주는데요. 이를 취하는 이유는 펌의 레어리티로 인해서 가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 즉, 그 중에 두 개, 텀 프리퀀시와 인버스 더큐멘트 프리퀀시 두 개를 합쳐서 TF-IDF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는 즉, TF, 텀 프리퀀시와 인버스 더큐멘트 프리퀀시의 곱입니다. 이때 그 문서 D에서의 중요한 텀 T는 D에서 자주 등장하되 전체 코펄스에서 레어한 텀일 때 중요한 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TF-IDF를 측정할 대상은 보캡 안에 모든 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Unstructured Data Document D가 보캐블러리 대 텀의 개수만큼의 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텀은 문서가 표현될 벡터 스페이스 각 차원에 대한 축이고, 그다음에 더큐멘트는 보캡 차원 내 일정 점으로서 벡터 스페이스 내 점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F-IDF를 통한, 즉 백업 월즈를 통한 이슈에 대해서 보캡 디멘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언어 내에서 보캡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큐멘트가 굉장히 스파스한 벡터로서 표현이 된다는 문제점 이슈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TF-IDF 외에도 그거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그 TF의 경우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의 변형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더큐멘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0.5를 더해서 스무딩이라고, 그 도큐멘트의 프리퀀시가 0이거나 아니면은 도큐멘트의 레어한 텀이 너무 레어하지 않고 노멀해서 DF가 0이 됐을 때 그 텀에 대해서 0으로 아예 가중치를 무시하지 않고 좀 더 평준화시켜서 도큐멘트별 그 텀에 대한 웨이팅을 스무딩 시켜주는 베리언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분석에서에 따르면 이 TF-IDF의 조합만으로도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거는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태스크에 한해서의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앵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앵그램은 그 텍스트 마이닝에서 복합어로서 유용한 이미 추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나 식스시그마 이런 워드들은 이미 토큰 단위로는 스플릿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스플릿 되었을 때 그 의미가 퇴색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앵그램을 통해서 같이 붙어 있는 단어들을 계산을 한다면 그 해당 그 월드와 월드 간의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그 프레이즈로서 유명한 의미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앵그램에 대한 이슈는 앵그램과 유니그램을 비교했을 때 뉴스 아티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유니그램보다 적은 에러로 보이긴 했지만, 이 앵그램을 고려하기 위한 비용에 비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점프하지는 못하여서, 그리고 또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식투식이나 버트 같은 모델들이 등장해서 쏟다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점점 앵그램을 통한 접근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번째 토픽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